네, 대박이님들 안녕하세요. 백준수입니다. 상하이. 네, 오늘은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쪽 이쪽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또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몇 개까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안 좋죠. 지수 흐름도 일단은 좀 처지는 분위기긴 한데,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모든 수급이 대형주들 쪽은 LG에너지솔루션으로 이제 몰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8% 거의 9% 가까이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은 좀 별로 재미없는 이런 하루로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우리 대박이님도 이제 이슈들을 다 알 것 같아요.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야 되죠. 특히나 이제 MSCI 지수에 이제 14일 날 편입이 됩니다. MSCI 지수에 14일 날 편입이 되면은 리밸런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를 빼고 새로운 종목이 들어오는데, LG 엔소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2등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요. 지금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으로 들어오는 이제 패시브 자금이 이제 2조 이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이 수급, 든든한 수급을 믿고 LG에너지솔루션으로 매수를 하는 거죠. 매수를 하고 매수가 집중이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패시브 자금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을 믿고 이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른 대형주들은 피해를 보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는 거다. 그러니까 수급 왜곡 현상,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당분간은 이런 수급 왜곡 현상이 LG에너지솔루션으로 인해서 좀 이 코스피 지수를 좀 약간 왜곡을 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가총액 자체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적정 가치를 아무리 높게 쳐줘도 이제 뭐 100조다, 상장하기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하지만 이제 이미 뭐 126조, 130조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결국엔 수급의 힘으로 올라가지만 이 수급이 어느 정도 다 세팅이 되면 더 이상 이제 크게 수급이 들어올 상황이 안 되면은 다시 주가는 차익 매물 때문에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LG에너지솔루션의 수급이 이제 다 들어갈 거 다 들어가서 패시브 자금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 LG에너지솔루션에서 나온 자금으로 다시 정상적인 어떤 수급의 흐름이 갈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게 결국 삼성전자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이전에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지금도 마찬가지 뷰가 변한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좀 우리가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주워 담자, 이런 수급 이슈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이제 8만 원 이상에서 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지수 영향도 있었죠. 긴축 영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현재 업황이 개선이 되는 시그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D램 메모리 반도체 있죠. D램이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D램 가격이 좀 빠르게 개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2분기 때부터는 이제 D램하고 낸드 둘 다 가격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D램의 슈퍼사이클로 가는 그런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중국 시안이 봉쇄를 당했을 때 삼성전자 쪽에서 시안 낸드 쪽에 전공정 공장과 마이크론 쪽 메모리 공장이 한 달간 생산 차질을 빚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공급량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단기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D램 가격과 낸드 가격이 터닝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슈는 또 그게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파운더리 쪽 투자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삼성전자도 이제 20조 이상 투자가 들어가고, 이제 뭐 TSMC는 50조로 투자한다 그러고, 인텔도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투자 쪽이 이제 공격적으로 나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메모리 쪽에 투자를 많이 안 하게 돼 있어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파운드리 쪽 이제 그 투자금이 많이 책정이 되면서 D램 쪽을 투자를 많이 안 하게 돼 있고, 삼성전자도 D램 쪽보다는 이제 파운드리 쪽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공급 부족 현상들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 일단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공급은 한정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D램 가격의 턴어라운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증권사에서는 지금 2분기 때부터는 D램 가격의 턴어라운드로 인해서 삼성전자 실적이 상당히 크게 좋아진다. 그래서 뭐 올해 예상 매출액이 이제 처음으로 300조를 넘어서고 영업이익도 60조 넘어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대외적인 변수나 또 이제 국내적으로는 어떤 수급적인 변수, LG엔솔로 인한 수급적인 변수, 이런 것들만 없었다면은 삼성전자는 사실 이 가격에서는
보지 못할 가격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업황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상반기 중에 결국에 이제 GAA 방식의 이제 3나노 성공 여부, 이게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는 있을 텐데, 어쨌든 일단 시황 자체는 이제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시황이 안 좋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우리 대박이님들은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나온 이야기죠.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TSMC나 삼성전자나 인텔이나 본격적으로 이제 그 파운더리 투자가 본격적으로 나가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한 해가 될 거기 때문에요. 이거와 관련된 종목들도 사실 이제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또 이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일단 테스나 같은 경우에요.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작년 여름에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후공정 테스트 사업을 하잖아요. 삼성전자 제품들을 테스트 사업을 하는데 패키징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그게 관련된 장비들을 이제 어마어마하게 구입을 했어요. 작년 8월에. 그런데 올해 또 한번 1,000억 원을 들어가지고 또 장비를 또 입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수주 물량이 없으면은 이렇게 장비들을 계속 사서 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쇼티지 상황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확충한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왜 돈을 쓰고 있냐 이런 부분으로 볼 게 아니라 그만큼 올해 실적이 수주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메모리 업체들, 뭐 테스나 뿐만 있는 건 아니지만 비메모리 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 게, 실제적으로 실적이 엄청나게 퀀텀 점프가 올해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앞으로 한 2, 3년간은 이제 계속 파운더리를 공장을 증설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2, 3년간은 계속해서 이런 퀀텀 점프의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도 지금 바닥에 있으니까, 바닥에 있을 때 좀 관심 있게 보자. 물론 이제 테스나는 최근에 뛰어 올랐네요. 며칠 전에 뛰어 오르긴 했지만, 뭐 어쨌든 이제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 몇천 원 사이의 가격은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결국 실적이 크게 오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요즘 시장은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가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단 성장성이 담보가 되면 시장에선 좋아하는 것 같다. 특히나 이제 숫자가 나오면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사실 올해 예상 실적을 조금 더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실적이 예상치보다도 더 많이 상향이 되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알려진 장비 회사죠.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 그러니까 이제 뭐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세팅하고, 이런 장비. 그러니까 이 후공정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파운더리 쪽에서 나온 반도체 칩들이 이제 후공정 패키징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장비들을 지금 현재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비전 플레이스먼트, 그리고 마이크로소는 이제 절단,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칩을 이제 절단하는 장비, 그 다음에 EMI 차폐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기, 전자파 간섭을 이제 차단하는 장비,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독점적으로 만들고 실질적으로 이제 파운더리 쪽에서 이 장비들을 꼭 필요로 하는 장비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후공정 시장이 커지잖아요. 파운더리 시장이 커지면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징 시장이 커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되는 장비 숫자가 많아지고,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실적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오를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신규 장비가 있어요. 본딩 장비. 그러니까 본딩 장비, 칩을 붙이는 장비, 그리고 스트립 그라인더라고 해가지고, 그 메타버스 디바이스 있죠. 우리 메타버스 디바이스 같은데 이제 칩들이 막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칩을 이제 얇게 이렇게 초소화해야 되니까 얇게 갈아주는 장비,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매출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일단은 비메모리 장비들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이 뭔가 수급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뭔가 왜곡 현상이 나타날 때, 그럴 때
단기적으로는 물론 LG 에너지솔루션 들어와서 뭐 단타 치고 이런 거야 괜찮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수급 상황일 때가 어떻게 보면 대규모 박앤세일을 하는 이런 이제 관점에서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사실 뭐 급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좀 21선까지, 시장은 21선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장이 뭐 딱히 큰 호재가 없기 때문에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항상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마찬가지로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약간 관망하면서 일단 지켜보면서 시장을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우리 대박이님들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시장을 보시면, 충분히 이제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다.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미리미리 싸게 살 정도는 싸게 사놓자, 이런 관점에서 좀 시장을 보시고 매수를 하셨으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박님도 항상 대박 나시고요. 저는 또 이제 이번에는 돌아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박 나십시오. 대바이.